안녕하세요. 코인대학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랫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은 다들 아시다시피 335라고 표현하죠. 335, 335 ABC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기본 조건은 요거예요. 보통은 그 지그재그 ABC의 B파동은 A를 61.8% 이상 되돌리고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파동 C는 ABC에서 C는 A의 최소 3파리보다는 길어야 돼요. 조건 첫 번째, B는 A의 61.8% 이상 되돌려야 되고, 두 번째 조건, C는 A의 38.2%보다는 커야 된다. 이 기본 요건이 중요합니다. 지그재그와의 차이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그재그는 플랫보다 더 가격 조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플랫 조정은 지그재그에 비해서 가격 횡보, 시간 조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플랫 조정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파동 A 고점과 저점의 평행선을 그어보고 판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에 보면 플랫 조정의 이제 구별하는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요 A의 시작 있죠. 0점과 A, 이제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의 시작점의 수평인 선을 긋고 A 종점인 곳에 수평인 선을 긋는 게 플랫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하는 것 중에 가장 첫걸음이 A의 시작점과 끝점에 수평한 선을 긋는 게 시작입니다. 플랫이 왜 어렵냐고 하면은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플랫이 10가지 종류입니다. 10가지. 책에 나온 게 10가지예요. 근데 이 10가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A의 시작점과 A의 끝점, A 시작점과 끝점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가격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그 다음 B 길이를 판단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요. 이게 순서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 10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왼쪽 위에 박스를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일반형, 그 다음에 미다령 파동 C가 있고 연장 플랫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를 보면 약한 비파라고 되어 있네요. 왼쪽에는 일반 비파가 되어 있고죠. 거기에 보면 약한 비파에도 비파 미다령, 비페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중 미다령, 그 다음에 여기 또 연장 플랫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비파의 카테고리 안에는 불규칙 플랫, 그다음 불규칙 미다령, 연장 플랫이 있네요. 그 다음에 강세 조정. 그래서 총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의 플랫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플랫을 분류하는데 이제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비파의 크기로 우선 카테고리를 크게 나눕니다. 비파의 크기를 어떻게 나누냐? 여기 보면 강한 비파, 그 다음에 일반 비파, 약한 비파 요 세 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파동의 크기가 A의 81에서 100% 사이라면 일반적인 비파, 그 다음에 비파가 A의 61.8에서 80% 사이라면 약한 비파동. 근데 플랫은 최소한 B가 A를 몇 프로 이상 되돌려야 된다 그랬죠? 61.8% 이상 되돌려야 돼요. 그죠? 61.8% 최소한을 되돌리고 80까지 되돌렸으면 약한 비파. 그거보다 약간 크게 81에서 100% 사이라면 일반 비파. 그 다음에 B파동이 A파동보다 더 큰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A예요. A. 그 다음 B가 A랑 1대1이면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살짝 더 넘어간다. 그러니까 A의 100%를 넘어간다. 이때가 우리가 강한 B파동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B의 크기에 따라서 B의 A의 61.8에서 80%를 되돌리면 약한 비파, 81에서 100%까지 되돌리면 보통 일반 비파, 그 다음 100% 이상 되돌리면 강한 비파로 나눕니다. 그렇게 카테고리 3개를 나눠요. 약한 비파, 일반 비파, 강한 비파 3개를 나누고 그 안에 각각 3개씩 들어가요. 그런데 강한 비파에는 하나 깍두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 3개, 4개에서 총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일반적인 비파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3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비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이라고요? B가 A의 81에서 100% 사이 되돌릴 때 일반적인 비파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카테고리가 그러면 보세요. A, B까지 나왔죠. 근데 B가 A의 몇 프로? 81에서 100% 사이를 되돌려요. A, B가 A를 완전히 되돌리지 못하고 81에서 100% 사이 되돌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카테고리를 뭐로 정하냐? 이 C파의 길이를 가지고 나머지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카테고리는 B파의 길이를 가지고 약한 비파, 일반 비파, 강한 비파로 나누고 이 약한 비파 안에서도 C의 크기에 따라서 3개, 그 다음에 일반 비파에서도 C의 크기에 따라서 3개, 3개야 3개, 하나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비파에서 또 3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깍두기가 추가된다. 그래서 총 10개다. 일반적인 비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A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B는 일반적인 비파는 B는 뭐라 그랬죠? A의 그죠? 81에서 100% 사이를 되돌려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C의 길이를 가지고 다시 3개를 나눈다. 그때 C가 이제 B보다 작을 때, 그럼 뭐 예를 들어 B보다 작다는 얘기 뭐냐면 요 B 시작점을 C가 넘어오냐 안 넘어오냐 차이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가 B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보다 짧게 끝나겠죠. 여기 그림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끝나면 우리가 C failure 해. C 실패. C가 짧다. 일반적인 비파에서 C가 짧다. 그리고 C가 B를 살짝 넘겨요. 넘기는데 어디까지? B의 130, B 크기에 C가 B 크기의 138.2%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C가 B보단 크고 그 다음에 B의 138.2%보다는 작을 때,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플랫이라고 한다. 커먼 플랫이라고 해요. 이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플랫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플랫은 다시 설명드리면 B가 A의 그죠? 81에서 100% 사이 정도 되돌리고 100을 넘진 않아요. 그 다음에 C가 B의 그죠? 100에서 138.2%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B 플랫, 그래서 커먼 플랫이라고 이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연장 플랫은 뭐냐? 연장 플랫은 C가 B의 138.2%보다 큰 경우, 연장 플랫은 여기서 보면 C 길이가 100을 넘어가고 B의 138.2%보다 긴 경우를 연장 플랫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장 플랫의 기준은 사실은 이걸 잘 따져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1.618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연장 플랫이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기준 자체는 일반적인 B, 보통이 B파의 길이에서 우리가 연장의 기준은 C파가 B파의 138.2%보다 긴 경우를 연장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C failure라고 있어요. C failure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B파에서, 그죠? 일반적인 B파는 B파가 A의 81에서 100% 사이. 그런데 C가 B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C failure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미다령 파동 C는 B가 A의 81에서 100% 사이. 결국은 일반적인 B파 안에서 C가 B보다 작은 경우, 이때를 우리가 C failure라고 해요. 이거는 B 플랫 조정과 반대 방향 힘이 강함, 여기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충격 파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랫 조정이 나왔어요. A, 그죠? 그 다음 B가 A의 100%는 못 되돌리고, 근데 C가 미다령 파동 C가 나오려면 C가 어떻게 해야 돼요?
B보단 작겠죠. 요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얘기는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니까 못 내려온 거예요. 요까지밖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파예요. 충격파동 1파가 나왔어. 근데 2파의 조정파동이 A, B, C에서 C가 짧아요.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니까 밑으로 많이 못 내려왔죠. 그런 경우에는 다음 파동이 연장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다령 파동 C가 나오면 다음 파는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충격 파동에 2파동과 4파동이 있었고 나올 수 있고 2파동에 나오면 3번 파동이 연장될 거고 4파동에 나오면 5번 파동이 연장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다령 파동 C는 몇 가지 이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다령 파동 C가 나올 때 그럼 가장 짧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A, B, C가 짧잖아요. 그죠? 길이는. 근데 미다령 파동 C가 나올 때 특징적으로 요 C 파동이 시간이 가장 짧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미다령 파동 C는 내부 파동 중에서 형성 기간이 가장 짧은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 복잡성도 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다령 파동 C는 C 파동 자체가 터미널 패턴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터미널 충격 파동 C파의 길이를 제한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데 아주 좋은 거. 원래는 A, B, C에서 3, 3호죠. C는 보통 임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랫 기준은 3, 3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파동, 3파동 그 다음에 1, 2, 3, 4, 5. 그러니까 임펄스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 C파동이. 그런데 임펄스는 여기 설명드리면 임펄스는 보통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근데 터미널 패턴 같은 거 1, 2, 그죠? 3, 4 여기 겹치죠. 그다음 5. 이게 뭐냐? 터미널 패턴의 경우는 일반적인 임펄스보다는 시간이 옆으로 질질 끄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다령 파동 C가 나오면 터미널 패턴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A가 나왔어요. 근데 B가 나왔는데 그죠? 일반적인 B 파동. 근데 여기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터미널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C가 그죠? B 파동의 이 시작점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죠? 왜? 미다령 파동 C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터미널 패턴인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근데 미다령 파동 C에도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플랫의 기본은 B는 A의 61.8% 이상을 되돌리고 그 다음에 B는 최소 C는 A의 그죠? 이거 C입니다. C는 A의 382보단 길어야 돼요. 38.2보다. C는 어찌됐든 A의 382보단 길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다령 파동 C를 읽어볼게요. 파동 B를 61.8% 이하로 되돌리는 미다령 파동 C는 매우 드물다. 이게 뭐냐면 A가 있고 일반적인 B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C가 이제 예를 들어서 C가 보통 여기 이제 요 B의 시작점까지 못 가면 전부 다 여기서 요 레벨을 전부 다 우리가 미다령 파동 C라고 해요. 그죠? 미다령 파동 C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B 크기의 61.8%보다 작은 또 B 크기의 61.8%보다 작은 요 미다령 파동 C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뭐냐면 A, B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다음 B 다음에 너무 이렇게 짧은 미다령 파동 C는 드물다. 근데 간간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미널 패턴보다 터미널 패턴을 그리면서 시간을 질질 끌진 않고 그때는 보통 B파동의 시간이 가장 길다.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이 미다령 파동 C에서 B파동은 이중 지그재그가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점점 저 강의를 듣다 보면 아실 건데 이제 닐리 책에 보면 세력의 이제 힘을 나타내는 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중 지그재그, 삼중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파동인데도 이게 위로 가는 힘이 세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중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중 지그재그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 파동이 정상적인 이 같은 수준의 파동이 이중 지그재그를 100% 이상 못 되돌려요.
세력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되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A, 그다음 B. 미다령 파동 C는 B보다 C가 작아야 되죠. 그죠? 그게 우리가 미다령 파동 C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때 이 B 파동 자체가 자세히 보면 요 소파동을 보니까 이중 지그재그나 이제 이중 조합인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번에 일반적인 같은 수준의 파가 C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칙상 요거를 100% 이상 못 되돌린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뭐야? 요 올라갔던 이게 이중 지그재그로 올라갔으면 이 다음 파동이 같은 수준의 파동이 얘를 100%못 되돌리죠. 그럼 결국 뭐야? A, B, C가 더 짧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미다령 파동 C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다령 파동 C에서 B 파동 자체가 이중 지그재그, 이게 소파동으로 봤을 때 이중 지그재그가 많다. 그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매매 팁일 수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볼게요. 여기 보면 파동 C는 A의 61.8%이거나 A 시작점에서 61.8% 되돌린 수준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뭐냐면 미다령 파동 C는 절대적인 길이로 A 길이의 요 길이가 이제 C파의 길이가 이거의 절대적 길이의 61.8%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길이에 여기 이제 C파 시작점에서 61.8%, 그래서 이 길이가 A파 길이의 61.8%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요 A 시작점에서, 그러니까 요 지금 C파는 사실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요 A 시작점에서 절대적으로 61.8%. 그러니까 요 사실 요 길이의 61.8%긴 한데 이제 사실 C파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랑 상관없이 요 A 시작점에서 61.8%에서 C파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이거의 그죠? 길이 요 길이의 61.8%. 그러니까 지금 차이 아시겠나요? 이거 설명을 제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다시 좀 지어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거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C파의 길이 자체가 A 파동의 61.8%이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거 보면 여기 피보나치 제가 그려놓은 거 있어요. 피보나치를 이렇게 A 길이를 해서 요거에 이제 C파의 시작점에다 놓고 정확하게 61.8%만큼 간 거죠. 그죠? 여기서 마감하거나 또는 A 시작점을 기준으로 61.8%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다령 파동 C는 여기서 마감되거나 첫 번째 여기서 마감되거나 뭐 어떻게 마감되는 거예요? 여기서 A파 길이의 61.8%에 정확히 마감되거나 아니면 A파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61.8% 여기서 마감되거나 예를 들어서 미다령 파동 C가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미다령 파동 C는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서 터미널 임펄스를 낀다 그랬죠. 그때 여기 A, B, 여기 D파가 겹치네. 4파가 2파랑 겹치네. 여기서 또 피보나치를 재보고 그러면 미다령 파동 C는 일반적으로 A 크기에 61.8%에 겹치거나 아니면 여기 시작점에서 61.8%에 겹치니까 여기에 또 이 터미널 임펄스의 비율을 재서 이거랑 또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미다령 파동 C가 나오는 위치는 대부분 나오죠. 아무데나 뭐 충격 파동에 2파동에 이제 예를 첫 번째 1번 충격 파동이 나오고 2번에 미다령 파동 C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여기서 짧게 끝났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3번 파동은 연장된다. 근데 4번 파동에 미다령 파동 C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4번에 미다령 파동 C가 이렇게 여기서 짧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야? 5번 파동이 연장된다. 그죠? 그 다음에 파동 A 우리가 보통 ABC에서 A, B에 다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충격 파동의 5번 파동에서 미다령 파동 C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 충격 파동이 1, 2, 3, 4 이제 5번 파동이 미다령 파동 C로 끝난다. 그죠? 여기서 끝나서 내려오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예요? 터미널 충격 파동은 무조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 터미널 충격 파동에서
5파동은 전부 다 여기 13 추세선 넘어간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5번 파동이 미다령 파동 시로 끝나면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터미널 충격 파동 5번 파동 2사 추세선을 침범하는 케이스. 이건 또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충격 파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터미널 충격 파동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1번 파동 연장일 때 터미널 충격 패턴에서도 2사 추세선이 명확히 그어진다고 했는데 이 2사 추세선을 침범하는 케이스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 미다령 파동 시는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다령 파동 시는 얘가 여기서 뭐가 나요? 또 여기서 AB 여기서 또 터미널 임펄스가 나오잖아요. 질질 끌면서. 그래서 2사 추세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더라. 아시겠죠? 여기 보면 미다령 파동 시는 같은 수준의 다음 파동에 의해서 100% 되돌린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플랫이 지금 이게 또 2번 4번에 나오면 다음 충격파 연장된다. 이거랑 이제 비슷한 뜻인데 보세요. A, B, C 미다령 파동 시가 나왔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충격 파동이 추세 방향 요 방향이죠. 그 조정 방향 요 방향이었죠. 지금 플랫이 미다령 파동 시가 나왔는데 요 방향으로 조정이잖아요. 그럼 다음 파동은 연장된다 그랬죠. 100% 되돌려야 안 돼요. 요거 지금 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100% 되돌려야 안 돼요. 100% 되돌리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충격 파동이 꼭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막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간에 이런 조정 파동이 났어요. 이런 조정 파동이. 근데 여기서 짧아. 그러면 다음 파동이 요거를 무조건 그죠? 여기가 0이고 A, B, C면 이거에 A, B, C면 이거에 원래 이제 벡터로 봤을 때 그죠? 요거의 종점까지 연결은 여기죠. 그죠? 이 다음 파동은 얘를 그죠? 100% 이상 되돌린다. 같은 수준의 파동이.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지워서 보면 이것도 사실 그 얘기랑 비슷한 건데 지금 미다령 파동시가 나왔잖아요. 그죠? 파동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니까 밑으로 들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파동이 연장된다. 그러면 충격 파동에서 2번 파동 또는 4번 파동에서 미다령 파동시가 나오면 다음 파동이 연장된다. 그 두 번째, 미다령 파동시가 나왔어요. 미다령 파동시는 지금 여기 충격 파동에서 지금 조정 이게 추세 방향 이 방향이고 얘는 조정이 이 방향이죠. 그럼 다음 파동이 연장되죠. 그러면 지금 이 조정 파동의 조정 파동의 방향이 요만큼인데 다음 파동 연장되니까 결국은 뭐야? 100% 되돌려 안 되돌려요? 100% 되돌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처럼 조정 파동이 계속 나오는 경우에도 이 다음 파동은 같은 수준의 파동이 100% 이상 되돌린다. 이거 닐리 이론에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기존의 엘리어트 파동 책들을 보면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다음 파동이 얼마큼 되돌린다 이런 게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근데 닐리가 왜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다음 파동이 100% 되돌린다. 아니면 뭐 61.8에서 95%까지 되돌린다. 그런 딱 이 통계 자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닐리가 이제 좀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미다령 파동시가 나오면 2번 또는 4번 파동에서 나오면 다음 파동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조정 파동, 복합 조정에 계속 이게 조정 파동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미다령 파동시가 났다. 그러면 다음에 같은 수준의 파동에서는 이 100%이 미다령 파동시를 되돌린다. 아시겠죠? 만약에 미다령 파동시가 보다 큰 조정의 마지막이 아니라면 이후의 파동은 이중 강세 조정의 X 파동이거나 강세 조정의 B 파동이어야 한다. 이게 말이 참 어렵죠, 그죠? 요 말이 이게 책에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미다령 파동시가 이제 마지막 조정 파동의 끝이 아니라면 여기 왜 이후의 파동은 이중 강세 조정의 X 파동이거나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파동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2번 파동이 A, B, C 미다령이죠, 그죠? A, B, C. 그러면 다음 파동이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다음 파동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다음 파동 3파가 이게 1파고 이게 2파잖아요. 다음 파동이 연장돼야 되는데 뭔가 쭉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A, B, C, D 삼각형이 그리네. 그럼 이거 뭐예요? X 파동이에요 여기가. 이거 닐리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A, B, C 다음에 X 파동이 우리가 작은 X는 61.8%, 그 다음에 큰 X는 이제 닐리 이론에서 보면 161.8%, 그러니까 요거의 161.8%보다 긴 X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3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연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이중 강세 조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다랑 파동씨가 어찌됐든 이 이제 복합 조정이 끝이 아니라면, 복합 조정 끝이라면 이걸 100% 이상 되돌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보통 이렇게 끝날 때 나오는데 그게 아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 뭐냐? 이제 이중 강세 조정의 X파 이전에, 이중 강세 조정의 X파 이전에 미다랑 파동씨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강세 조정이란 게 나와요. 강세 조정. 이제 이게 용어가 이제 일반 엘리어트 파동 용어하고 좀 다른 용어인데요. 강세, 제가 이따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닐리 이론에서 강세 조정은 러닝이에요. 러닝. 우리가 이제 보통은 엘리어트 파동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러닝 플랫 하면 모양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다가 A, B, C 요거를 우리가 보통은 러닝 플랫이라고 해요. 누가? 보통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배우신 분들이. 근데 닐리 이론에서는 이거를 러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러닝은 어떤 걸 러닝이라고 하냐면, 여기를 제가 좀 필기를 잘 못해요. 필기를 깨끗하게 못한다. 너저분해지네 점점, 그죠? 그러니까 닐리 이론에서 러닝 플랫은 뭐냐면, 여기 보면 A, B, C가 러닝, 이렇게 생긴 게 러닝 플랫이에요. 뭐냐? A의 시작점과 C 종점이 겹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게 요거예요. 강세 조정의 비파동.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미다령 파동씨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파동이 쭉 내려왔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시작점은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거 자체가, 사실 요거 자체가 뭐예요? A, B, C. 그러니까 닐리에서 말하는 러닝 플랫이 요건데, 요거를 자세히 봤더니 소파동을 봤더니 소파동의 A 파동이 뭐로 끝났다? 미다령 파동실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강세 조정의 B 파동 전에, 그러니까 강세 조정의 A 파동의 미다령 파동씨가 나온다. 강세 조정의 A 파동의 미다령 파동씨가 나온다. 그러면 보세요. A, B, C. 그러면 많이 못 올라왔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럼 B 파동 자체가, 이게 A 파동의 소파동이고, 그죠? B 파동 자체가 반대 방향 힘이 세니까 밑으로 쭉 내려올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으면 A, B, C. 닐리가 말하는, 그죠? 러닝 플랫이 이런 모양이 나온 거다. 결국은 어찌됐든 미다랑 파동씨는 어찌됐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데 이제 충격 파동이 2번, 4번에 자주 나온다. 가끔씩. 그때 2번, 4번에 나오면 다음 파동이 연장된다. 그 다음에 닐리 이론에서 이제 러닝 플랫이라는 게 요런 A, B, C 요런 모양인데, 이 러닝 플랫을 보면 요 러닝 플랫의 A 파동이 자세히 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미다령 파동씨가 나오더라. 그거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B파가 일반적인 데서 C가 짧은 경우, 우리가 C 페일러라고 하고, 그죠? 미다령 파동 C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커먼 플랫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커먼 플랫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 B파가 일반적인 B파는 뭐라 그랬죠? A의 81에서 100%. 그때 C가 짧은 경우는 좀 전까지 설명드렸던 C 페일러, 그죠? 그 다음에 C가 B의 100%보다 크고, 그죠? 138.2%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그때 커먼 플랫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C가 B의 138.2%보다 긴 경우 우리가 연장 플랫이라고 하고, 그죠?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지금 이 페이지에서 배울 건 요거예요. 그죠? 커먼. 일반 플랫은 우리가 커먼 플랫은 B가 일반적인 B 크기고 그 다음에 C가 B의 100에서 138.2%보다 작은 경우를 일반 플랫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내부 파동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예. 조정 패턴이 나타날 수 어느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일반적인 플랫 가장 일반적인 거니까 어디든 조정 패턴이 나오는 곳에는 일반 플랫은 어디든지 나올 수 있다. 파동 B는 파동 A의 그죠? 아까 설명드렸죠. 기본 조건 A의 81에서 100% 그러니까 그죠? B는 A의 81에서 100% 그 다음에 C는 B보단 길고 B의 138.2%보다는 작은 경우 그죠? 요 사이에 끝나는 경우 우리가 일반 플랫, 커먼 플랫이라고 한다. 그죠? 요거 조건을 설명드린 거예요. 파동 B는 대부분 세 개 파동이 형성되는 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플랫에서 A, B, C에서 B의 시간이 가장 길다. 물론 C가 터미널 패턴인 경우는 얘가 시간이 긴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B가 가장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분화가 생겨도 예를 들어서 A는 모노파동으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분화가 돼서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A 그때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읽는다? A 그죠? 그때 분화된 거를 이렇게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B가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다. 일반적인 플랫의 위치는 대부분 나와요. 그냥 2번, 4번, A, B, 수평 삼각형의 C, D, E. A, B는요? 보세요. 수평 삼각형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요게 일반적인 거 나올 수 있어도 여기는 좀 연장되거나 아니면 이중 플랫이거나 이중 조합이거나 이중 지그재그거나 이게 좀 긴 부분에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연장되거나 조합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짧은 것으로 우리가 미다령이 나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냐 엘리어트 파동을 좀 여러 번 읽다 보면 당연한 거구나. 그죠? 왜 수평 삼각형에서 A, B가 가장 길잖아요. 그죠? 그 점점 수평 삼각형은 점점 2로 갈수록 짧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A가 가장 기니까 A가 3중 조합이나 2중 조합이 나올 수 있고 B는 얘보다 좀 더 짧은 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 D, E부터 일반적인 플랫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게 책에 나온 설명을 몇 번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쓱쓱. 근데 이걸 아니고 수평 삼각형에 왜 C, D, E가 일반적인 플랫이 나오는지 왜 A, B는 안 나올까? 네. 왜냐하면 몇 가지 이런 이론들을 좀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된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드물게 나타나는 강세 이중 조정의 한 부분. 이게 뭐냐면 요 얘기 많이 나와요. 드물게 나타나는 강세 이중 조정의 한 부분. 그러니까 강세 이중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기서 A 아까 저기서 1번 그다음에 2번 파동이 강세 이중 조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플랫이 나와 이렇게. 아까 여기 필름 미단형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X가 쫙 나왔잖아요. 그죠? X파 나오고 여기 삼각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연장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 5번.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가 1파, 그 다음 2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5파. 이게 강세 이중 조정이에요. 아시겠죠? 강세 이중 조정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카운팅을 잘 못한다. 아시겠죠? 왼쪽 그림 봅시다. 일반적인 플랫의 전형적인 모양. 그래서 여기 보면 A, 그 다음 B는 분화된다 그랬죠? 그 다음 A가 모노파동이고 그리고 이거 제가 그림을 좀 잘못했는데 이거 살짝 이거보다 모자라게 끝나야죠. 그죠? 모자라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일반 플랫은 그죠? 일반형 플랫은 뭐예요? 커먼 플랫은 C가 B보다 살짝 넘어가서 끝나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C가 B보다 살짝 넘어서 끝나고 B의 138.2%보다는 짧아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때 우리가 커먼 플랫이라고 한다. 커먼 플랫 이렇게 말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삼각형 그림에서 그죠? A, B, C, D, E에서 여기 C파동, D파동, E파동에는 일반 플랫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왜? 여기 길잖아요.
긴 거는 뭐다? 이중 조합이나 연장된 지그재그나 그죠? 연장 플랫이나 이런 게 긴데 나오고 점점 짧아지는 데서는 일반 플랫이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1파동, 그 다음에 강세 여기 아까 강세 이중 조정에서 그죠? 미다랑 파동 C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일반 플랫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3파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뭐 원투로 해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 그냥 그 다음부터 막 꼬이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뭐가 나왔는데 또 나오고 여기 분명 1, 2, 3, 4, 5가 나오고 끝난 것 같은데 한 번 더 올라가네. 아 이거 불규칙 플랫이구나. 막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요 강세 이중 조정이 많이 나온 거로 돼 있어요. 이제 연장 플랫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아까 카테고리가 3개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B가 이제 일반적인 B, 그 다음에 강한 B, 약한 B. 거기에 카테고리에 이제 C의 길이를 가지고 3개를 나누는데 강한 B에는 깍두기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총 10개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이름이 다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놈은 이름이 같아요. 뭐 C가 연장 긴 거는 셋 다 B가 짧던 B가 일반적이든 강한 B파던 약한 B파던 일반적인 B파던 C가 어느 수준 이상 길어진 거는 전부 다 이름이 같아요. 뭐로? 연장 플랫으로. 이름이 같다. 이거보다 연장 플랫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파동 A와 파동 B는 가격, 시간 뭐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C는 가격과 시간 모두 나머지 두 파동부에 크게 형성된다. 언제? 연장 플랫일 때. 연장 플랫인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카테고리가 B가 강한 놈, B가 약한 놈, C가 이상한 놈 그게 아니고 그죠? B가 약한 놈, B가 일반적인 놈, B가 강한 놈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C가 긴 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다시 깨끗이 설명드릴까? 예를 들어서 B가 약한 놈, B가 일반적인 놈, 그죠? B가 강한 놈. 얘도 C가 뭐 짧은 놈, 중간 거, 긴 게 있어요. C가 긴 거. 여기서도 C가 짧은 거, 중간 거, 긴 게 있어요. C가 긴 거. 그 다음 B가 강한 놈도 C가 짧은 거, 긴 거, 중간 거가 있어요. C가 긴 거 있어요. 근데 여기 B가 약하든 B가 일반적이든 B가 강하든 간에 C가 셋 다 긴 거는 모두 이름이 뭐라 한다? 연장 플랫이라고 말한다. 얘네 이름, 나머지는 이름이 다 달라요. 보시면. 그런데 어찌됐든 B가 짧거나 B가 보통이거나 B가 연장될 경우, B가 연장이 아니고 B가 좀 강한 놈이거나 이 중에 이 카테고리 3개에 C가 전부 다 긴 놈들은 그냥 이름이 다 똑같아. 뭐로? 연장 플랫으로 이름이 똑같다. 그런데 기준은 살짝 달라요. 보면 일반 B파동에서 C파가 그죠? 일반 B파동에서 아까 C파가 그죠? 연장 플랫의 기준은 B파의 138.2%보다 긴 경우를 우리가 연장 플랫이라고 해요. 약한 B파동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C파가 B파의 138.2%보다 긴 경우를 우리가 연장 플랫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강한 B파동에서는 C파가 기준이 이건 달라요. 이거 두 개랑 뭐 A파의 168.2%보다 긴 경우를 우리가 연장 플랫이라고 한다. 다시 설명드리면 약한 놈, 일반적인 B, 그러니까 약한 B에서는 C가 B의 138.2%보다 길 때 연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B 파동에서도 C가 B의 138.2%보다 길 때를 연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강한 B 파동에서는 C가 A의 138.2가 아니고 C가 A의 168.2%보다 긴 경우를 우리가 연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장은 이름은 똑같지만 여기 보시면 기준이 달라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보면 다시 이건 외워야 되니까 일반적인 B파동은 그죠? 연장 플랫의 일반적인 B파동은 C파가 그죠? B파의 138.2 약한 B파동은 C파가 B파의 138.2 강한 B파동은 C파가 A파의 168.2%보다 긴 경우를 우리가 연장 플랫이라고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A파에 168.2%보다 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연장 플랫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기준은 요겁니다. 요거. 정확한 기준은 요거다. 일반적인 B는 B파에서는 C가 B파의 138.2%보다 긴 거. 약한 B파동에서는 C가 B의 138.2%보다 긴 거. 강한 B파동에서는 C가 A의 168.2%보다 긴 경우를 연장 플랫이라고 한다. 연장된 플랫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연장된 패턴에서는 C는 A, B가 형성된 시간을 합친 것 같은 연장 플랫에서는 C가 이렇게 길고 시간을 많이 갖는다. C는 5파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임펄스예요. 플랫에서 A는 조정파, B는 조정파, C는 임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장된 플랫의 특징 뭐예요? 연장된 플랫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연장된 플랫은 어디 나온다? 삼각형의 내부 파동의 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연장된 플랫이 나오면 지금 삼각형이 진행 중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연장된 플랫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보면 A, B 이렇게 연장된 플랫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연장된 플랫이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연장된 플랫이 A, B, C가 나오고 X가 나오고 다시 이제 이제 연장된 플랫 나오고 X 나오고 지그재그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중 조합이죠. 이중 조합. 이중 조합 안에 연장된 플랫이 들어갔다. 그래도 연장된 플랫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삼각형의 내부 파동 아닌가? 연장된 플랫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연장된 지그재그가 나오면 삼각형의 초기 국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제 행보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연장된 플랫, 연장된 지그재그가 나왔다. 그때는 뭐가 나온다? 지금 이제 앞으로 삼각형이 나오면서 횡보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 잘못했는데요. 다시 지우고 하긴 좀 시간이 너무 없을 거고 여기 보면 이거 161.8%예요. 제가 이제 그냥 읽다 보니까 168.2%로 계속 읽었는데 161.8%입니다. 1.618, 161.8%, 1.618입니다. 연장된 플랫이 나오는 위치를 보면 터미널 충격 파동의 135, 터미널 충격 파동의 135에는 연장된 플랫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수평 삼각형의 A, B, C, D. 그죠? 2는 안 돼요. 2는 왜? 2는 가장 작아야 되잖아요. A, B, C, D, E. 2는 가장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장된 플랫이 나올 수는 없어요. 확산형 수평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점점 확산하는 A, B, C, D, E 가장 긴 이게 연장된 플랫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충격 파동에서 이제 확산형 패턴 있죠. 그때 이제 5번 파동이 나올 수 있다. 터미널 충격 파동 또는 수평형 삼각형의 내부 파동 중 하나인 이중 플랫의 첫 번째 조정 파동 뭐냐면 연장된 플랫이 예를 들어서 꼭 이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연장된 플랫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X 나오고 다시 뭐 지그재가 나왔어. 그때 연장된 플랫이 나왔네. 그럼 삼각형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장 플랫은 어디 나온다? 터미널 충격 파동. 그 다음에 수평형 삼각형 A, B, C, D. 확산형 수평 삼각형의 E. 그 다음에 뭐 터미널 충격 파동의 O. 확산형. 그다음 어찌됐든 삼각형의 내부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뭐랑 연장된 지그재그랑.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왼쪽에 그려놨는데 터미널 충격 파동에서 이제 5파의 연장된 플랫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부 파동 중에서 연장된 플랫이 나올 수 있고, 그죠? 확산형 삼각형에서 이제 5번 파동의 연장형 플랫이 나올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연장 플랫이 이중 조합에서의 하나의 내부 파동이 나왔을 때 이것도 삼각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이제 강한 비파에 대해서 좀 몇 개 설명드릴게요. 강한 비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규칙 조정을 말하는 거예요. 불규칙 뭐냐면 B가 A보다 큰 경우. 그래서 강한 비파는 뭐냐면 A가 내려왔다가 여기 보면 A가 내려왔다가 그죠? B가 A보다 A를 100% 이상 되돌린 거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이때가 우리가 이제 강한 비파라고 한다.
그래서 B가 A의 뭐 100% 이상인 경우를 우리 강한 비파라고 해요. 근데 책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읽을 게 있어요. 읽을 게 뭐냐면 여기 보면 B가 A의 뭐 100일에서 123.6% 정도 되돌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A, B가 이 정도 되돌렸어요. 그러면 C가 웬만해서는 B를 다 되돌린다고 돼 있어요.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B가 A의 100일에서 123.6% 크기를 가지는 경우 C는 B를 완전히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면 왼쪽 그림 볼까요? 왼쪽 그림을 좀 지워서 보면 이 가운데 거나 보시면 돼요. A가 나오고 B가 A의 100일에서 123.6%까지 이렇게 되돌리면 C는 B를 100% 이상 되돌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좀 더 되돌린다. 그죠? 그때 우리가 이제 강한 비파에서 아까 연장된 지그재그가 연장된 플랫, 죄송합니다. 연장된 플랫이 강한 비파가 나올 때는 조건이 뭐라 그랬죠? C가 A의 1.618, 161.8%보다 길면 연장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강한 비파에서 우리가 연장의 기준은 C가 A의 161.8%예요.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강한 비파에서 짧은 경우, 예를 들어 강한 비파에서 이제 C가 B보다 짧은 경우, C가 B보다 짧은, 여기 보면 C가 B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가 B보다 짧은 경우는 그죠, 넘어가지 않는 경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여기 보세요. B가 강하면 우리가 앞에 뭐를 쓴다? 일레귤라를 써요. 다시 한번 B가 강한 경우로 우리가 불규칙을 우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일레귤라. B가 강한 경우는 일레귤라를 깔고 가요. 불규칙. 그랬을 때 이제 C가 이제 B보다 짧은 경우, 그러니까 B가 강한데 C가 B를 못 되돌렸어요. 그때 우리가 그죠? C가 짧은 경우를 우리가 irregular failure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설명드리면 B가 강한 경우는 앞에 뭐를 붙인다? 강한 비파든지 이름이 irregular, 불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C가 그 다음에 우리가 카테고리를 보세요. 다시 설명. 이거 참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가 A보다 긴 경우를 우리가 강한 비파라 그랬죠. 강한 비파. 그죠? 강한 비인데 이거는 불규칙이라는 용어를 이제 붙여요. 불규칙. 영어로 irregular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한 비파의 카테고리 안에는 C가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가 있겠죠. 그때 긴 거는 전부 다 무조건 그냥 이름 상관없이 통일한다 그랬죠. 뭐로? 연장된 플랫으로. 그죠? 그러면 C가 짧은 놈은 앞에 불규칙이라는 용어를 붙인다 그랬죠. irregular. 그 다음에 C가 짧다 그러면 irregular failure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B가 강해. 그럼 irregular가 붙어. 근데 C가 그냥 정상적이야. 뭐 C가 B보다 길고 연장된 플랫 조건에 A의 161.8, 161.8%보다는 짧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그냥 불규칙 플랫이라고 한다. 무슨 말? irregular 플랫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플랫이 어려운 이유가 요 말장난 때문에 그래.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A가 나오고 이제 B가 강해요. 그죠? B가 강했어. A가 나오고 B가 강했어. A가 나오고 B가 강했어. 그러면 C가 근데 연장됐어. 그러면 이름이 다 무조건 통일된다 그랬죠. 뭐로? 연장된 플랫으로 통일돼요. 그럼 요 두 가지가 문제야. 근데 C가 짧아.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름을 irregular failure라고 한다. 근데 C가 B보다 길어. 그런데 연장된 플랫 조건보다 짧아. 그러면 그때는 이때를 불규칙 플랫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 강한 비파는 A의 뭐 이제 101% 넘어가면 강한 비파라고 하는데, 그죠? 그 중에 C가 생각보다 짧아. 그러니까 C가 B보다 짧을 때는 irregular failure를 하고, 그 다음에
C가 긴 경우 A의 161.8, 168.2, 161.8%보다 긴 경우를 연장된 플랫이라고 하고, 근데 B가 적당해. B가 이제 뭐 C가 적당해. C가 B보다 길고 연장된 플랫인 조건 A의 168.2, 161.8%보다는 짧아. 그때는 우리가 그냥 이 불규칙 플랫, irregular failure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게 플랫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이 10가지 이름을 계속 이제 10가지를 이제 구별해야 되는. 근데 사실 매매는 그렇게 막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이름이라도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책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B가 A의 이제 불규칙인데, 그러니까 강한 B예요. 근데 100일에서 123.6% 정도까지 B가 되돌리면 C는 일반적으로 B를 100% 되돌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거 만약 B 파동이 A의 123.6%를 초과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A가 나오고 B가 A의 123.6%보다 초과하면 그 다음에는 C가 B를 완전히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A가 나왔는데 B가 A에 살짝 되돌려, 뭐 예를 들어 123.6% 이내로 되돌리면 대부분 100% B를 되돌린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A가 나왔는데 B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C가 요 B의 시작점을 못 넘길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통계에서 닐리가 말한 통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특히 B가 파동의 138.2% 넘어선다면 여기가 if 131.382보다 넘어가는 경우는 이거를 100% C가 B를 100% 되돌릴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책에. 근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말이 애매해. B 파동이 A의 123.6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8.2%요 사이에 있는 경우는 완전히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대. 근데 이렇게 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23.6,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1.236 뭐 123.6% 100 정도만 이렇게 이제 B가 이렇게 살짝 되돌렸을 때는 여기 다 되돌리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는데 이게 플랫인 것 같은데 뭐 얘를 플랫인 거 어떻게 알아요? 조정파, 그 다음에 조정파로 올렸으면 플랫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되돌렸어. 그러면 뭐다? 요 B의 시작점을 못 넘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인데 책에는 이걸 또 나눴어요. 되게 어렵게 뭐 100에서 123.6에 이거는 거의 100% 되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123에서 138.2%는 거의 되돌릴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되돌리긴 한다.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123.6% 넘어가면 가능성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101에서 뭐 123.6에서는 거의 그냥 C가 B를 다 되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23.6 이상 많이 되돌리면 C는 B를 100% 이상 되돌리지 못하고 결국보다 미달로 끝난다. 근데 그죠? 근데 요 미달형은 이름 뭐라 그래요? 우리가 irregular failure라고 한다. 뭐 B가 강한 B파에서 C가 B를 100% 이상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irregular, 그죠? B가 강하니까 이름이 irregular죠. 그리고 C가 짧으니까 irregular failure라고 한다. 아시겠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한 B파 여기 보면 A가 있고, 그죠? B가 A를 100% 이상 되돌렸어요. 그 순간에 이제 이제 B가 어쨌든 더 되돌릴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B가 A의 시작점을 넘기면 우리가 강한 B파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B파. 그죠? 이거를 그때부터 이름이 irregular예요. irregular. 불규칙. 그런데 그 다음에 C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3개를 나눈다 그랬죠. 그때 C가 A의 161.8%, 1.618보다 A 길이의 161.8% 넘어가면은 이름이 그냥 연장된 플랫. 이름 3개 갖다 그랬죠. B가 짧던 B가 길던 B가 정상적인 간에
C가 길면은 C가 아주 길면은 우리가 연장된 플랫으로 이름 통일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B가 강한 놈은 앞에 irregular를 붙여요. 어떤 놈에? C가 짧은 놈에는 irregular failure. 그 다음에 C가 보통인 놈, 뭐? 요 사이. 연장된 플랫의 짧은 놈은 여기 C가, 그죠? 여기가 A, B, C, 이제 B의 시작점을, 그죠? A 종점이고 여기 B의 시작점을 못 넘기면 C가 B의 시작점 못 넘기면 여기가 이제 불규칙 미달령, irregular failure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C가 A의 161.8%보다 넘어가면 연장된 플랫이라고 하고, 그럼 요 사이 요거를 우리가 불규칙 플랫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 써보면 불규칙 미달형의 범위는 irregular failure는 그죠? C가 그죠? B보다는 작고 그죠? 그 다음에 최소 조건이 뭐라 그랬죠? A의 0.38이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그 플랫의 조건이 B가 A를 61.8% 618 이상을 되돌리고 대신 618 이상을 되돌리는데 대신 C가 A의 0.38이보다 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플랫의 기본 첫 번째 장에서 설명드린 것. 플랫의 기본은 B는 A의 61.8% 이상을 되돌리고 C는 A의 0.38이보다 길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불규칙 미달의 기본 가장 작은 경우 C는 A의 0.38보다 길어야 되고 C는 B보다 작을 때 우리가 불규칙 미달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 불규칙 플랫은 그죠? 불규칙 플랫은 이제 C의 길이를 봤을 때 C는 그죠? A의 1.618 그죠? 이거 연장된 범위니까 이거보단 작고 그 다음에 B보단 커야죠. 그죠? C는 요 B보단 크고 요 사이가 우리가 불규칙 플랫. 이거보다 길어지면 연장. 이거보다 짧으면 우리가 불규칙 미달, irregular failure라고 한다. 근데 불규칙 플랫에서 정리하면 그런데 생각보다 잘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불규칙 플랫이 되게 많은 것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인데 그죠? 많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죠? 불규칙 플랫 생각보다는 잘 나타나진 않는다. 생각보다 그죠? B는 A의 138.2% 넘지 않는다. 이 경우 불규칙 미달이나 강세종분이다. 이게 뭐냐? 갑자기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불규칙 플랫은 뭐라 그랬어요? 강한 비파에서 강한 비파면 일레귤라가 분다랬죠. 불규칙 플랫은 뭐라 그랬어요? 강한 비파에서 C가 요거 불규칙 플랫은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B는 A의 138.2% 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아까 제가 이 전 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B가 A의 138.2%보다 넘어가면 절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책에? 절대로 C가 B를 100% 이상 되돌리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A를 적당히 되돌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보다는 더 되돌리는데 이제 적당히 뭐 아까 제가 뭐라 했어? 100일에서 뭐 123.6%까지 되돌리면 거의 100% C가 B를 되돌리는데, 그죠? 그 이상이면 특히 B가 A의 138.2%보다 더 커지면 그때 절대로 C가 B를 100% 이상 되돌리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B가 A를 138.2%보다 더 크게 되돌리면 무조건 이건 C는 미달형이 나오는 거예요. 불규칙 미달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불규칙 플랫에서는 절대로, 다시 말하면 불규칙 플랫에서는 절대로 B는 A를 138.2% 넘지 못하겠죠. 왜? B가 A의 138.2%고 넘어간다는 순간 이건 뭐예요? 불규칙 미달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B는 A에 비해 더 세분화된 내부 파동을 갖고 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조정 파동에서 ABC에서 B는 ABC 중에 가장 복잡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조정 파동 ABC에서 B는 ABC에서 가장 복잡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그거 일반적인 건데 여기다 또 써놓은 거예요. B는 A에 비해서 더 세분화된 내부 파동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게 그 뜻이에요. B는 거의 항상 지그재그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이게 뭐냐면 강한 비파. A가 나왔어. 그다음 B가 A를 100% 이상 되돌리는 거죠. 그죠?
A가 짧아야 되겠네. 그죠? A 좀만 짧게. 이거 너무 짧은가? 아무튼 이렇게.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됐겠네. 그죠? 이게 불규칙 플랫이야. 그때 B는 거의 항상 지그재그예요. B는 그죠? A, B, C에서 B는 항상 지그재그다.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뭐 왜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B는 여기서 불규칙 플랫에서 B는 항상 지그재그가 나온대요.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조정 파동이 이게 플랫이 나올 수 있고 여기는 지그재그. 그 다음에 여기는 임펄스겠죠. 당연한 거죠.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봐봐. 설명드릴게. A 불규칙 플랫 A, B, C는 임펄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A는 플래시 가능성이 높겠네. 그죠? 그 다음 얘는 지그재그. 그러니까 얘보단 길 거 아니야. B가. 이해되세요? 그냥 그거 그냥 설명 쓸 거예요. A는 플랫, C는 충격파동. 지금 이거 이렇게. 그죠? 불규칙 플랫이 나오는 위치는 뭐 다 나오고 2번도 나올 수 있고 4번도 나오고 A, B 수평 삼각형의 C, D, E. 그죠? 아시겠죠? 근데 연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C, D, E와 똑같이 연장이 돼야지 A나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오늘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플랫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건데 여기 보면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A가 있고 불규칙 플랫을 그려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그죠? B가 A보다 크죠? 그 다음 C는 기본적으로 불규칙 플랫은 C는 B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A의 161.8%보다 덜 가야 되지. 요까지의 이 C가 여기 끝나는 게 우리가 불규칙 플랫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봐봐요. 생각해보면 점점 늘어나는 이렇게 여기까지 봤을 때 다음에 이렇게 되어 이게 확산형 삼각형이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겠네. 그죠? 확산형 삼각형이 아닐까. 여기 지금 보면 이게 A, B 확산형 삼각형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보면 또 수평형 삼각형 이제 점점 수렴하는 삼각형에서도 C가 가장 긴 삼각형이 있어요. 그때 보면 A, B, C, 이것도 그 다음에 짧아지면 이거 삼각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요런 모양이는 길이만 봤을 때 여러분 길이만 봤을 때 불규칙 플레인에서 나오면 이거 점점 이거 확산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삼각형의 C 파동이 가장 긴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차이 뭐야? 차이. C가 임펄스잖아. 여기는 얘는 삼각형은 조종파여야 돼요. 임펄스가 나와. 얘는 무조건 얘 플랫은 뭐예요? 3, 5. B가 짧던 B가 B가 길던 B가 아닌 정상적인 C는 뭐예요? 항상 임펄스여야 돼요. 뭐는 플랫은. 그죠? 그래서 이게 모양이 확산형 같으니까 이거 다음 확산형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C 파동이 임펄스가 나오면 이거 플랫이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삼각형하고 감별하기 위해서는 C 파동을 잘 봐야 된다. 삼각형의 내부 파동에 중간에 임펄스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확산형 삼각형도 중간에 임펄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플랫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